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변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연장되었죠.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됐다는 이유로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휴전이 수요일에 종료되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수요일로 접어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연장됐다니까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비트코인 ETF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1,100만 달러 순유입.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쟁 중에도 순유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4,300만 달러 순유입. 이렇게 이더리움도 순유입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XRP. XRP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드디어 10억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솔라나도 좋은 모습이죠. XRP에는 못 미치지만 총 자산이 8억 6,300만 달러. 자, 이제는 오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준의 차기 의장 케빈 워시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겠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 사람한테 당신 꼭두각시 아니냐? 트럼프의 꼭두각시지? 이러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와 어떤 교감을 하거나 약속을 한 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이 사람의 그 이해관계,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당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벌었어? 그리고 또 앞으로 당신이 결정할 때마다 혹시 사이드로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모두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에 살짝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우리들의 코인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케빈 워시의 대답이 암호화폐는 벌써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uick yes or no. Do you believe that digital asse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our financial industry so Americans have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onsumer protections? Senator, digital assets are already part of the fabric of our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Yes. 자, 여러분, 이 변화가 체감이 되시나요? 이 사람이 코인 이걸 외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코인을 욕하고 공격하고 밟아 없애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았나요? 연준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게리 겐슬러 또 엘리자베스 워렌 조 바이든까지 해서 계속 코인을 밟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연준 의장이 코인을 인정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 CFTC, 미국의 재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코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들의 코인이 떡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 방향은 벌써 정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우리들의 투자 설계를 해나간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벌써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스트래티지는 25억 달러에 비트코인이 34,164개를 매입하여 보유량이 80만 BTC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번에 매집을 했는데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약간 위축되는 마당에 역시 마이클 세일러 신념의 사나이다. 톰 리도 지지 않고 비트마인이 2025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
4,627개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와 톰 리만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그런 내용을 알고 또 어떤 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뭐 내일, 다음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투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퍼블릭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했죠. 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억 4,100만 달러 이렇게 딱 까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12조 달러 규모의 찰스 슈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및 위험관리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곧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교육 영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60대 40으로 투자를 합니다. 주식 60%, 국채 40%. 당연히 국채가 더 안정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에 60%를 투자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표준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비트코인을 이 정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몰빵이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 정도면 2.7%가 됩니다. 이 부분 전체 리스크 자산에서의 비중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90%, 비트코인 10%면 충분히 합리적인 배분이다. 자, 그런데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2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산 내에서 20% 정도의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6.9%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보수적인 미국의 대표 금융기관의 어떤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더 단단해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더 큰 비중으로 자산 분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더 큰 비중으로 담을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찰스 슈왑 본인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거기서 ETP, 비트코인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좋지 않은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좀 빠질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참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좀 음산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또 코인이 털렸습니다. 해킹. 불과 한 몇 주 전에 드리프트라는 솔라나 기반 디파이가 해킹을 당해서 큰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 코인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옮기고 코드를 빈틈을 파고들어서 가져간 게 아니고 구조적인 공격이었어요.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어떤 그 접근을 하고 직접 사람이 만나서 막 악수를 하면서 작업을 쳐서 그렇게 돈을 빼갔는데 이번에 보이는 이 켈프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켈프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놓고 그 스테이킹 하고 나면 코인을 또 발행해서 주는 제스테이킹 RS 이더 그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걸 가지고 또 레이어 제로를 통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코인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구멍이 생겨서 그냥 다 털려버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그런 이더리움으로 가짜로 패킹을 해놓고 천문학적인 이 켈프의 RS ETH를 발행하고 이걸 가지고 막 가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얼른 그걸 아베로 입금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RSETH가 이더리움, 랩된 이더리움, 재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멀쩡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아베는 그걸 다 받아주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을 대출해줬어요. 그러니까 세탁된 깨끗한 이더리움을 들고 유유히 그냥 해커가 튀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연쇄적인 충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켈프에서 해킹이 터져서 레이어 제로, 아베, 아비트럼, 이더리움까지 연결을 해서 이거 뭐 이렇게 되다가는 모든 디파이가 위험한 거 아니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너지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202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테라 루나가 무너지면서 3AC 그리고 또 FTX까지 연결이 됐었죠. 셀시우스도 중간에 무너지고 그 당시 중앙화된 거래소의 붕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나 안전하다고 느꼈던 디파이가 도전을 받고 구조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켈프, 이놈들이 문제입니다. 레이어 제로의 노드를 달랑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 잘못됐어 하니까 다 털리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노드가 여러 개였다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거 이상하네 하고 무시될 수도 있었는데 노드 달랑 하나, 엉터리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제로, 아베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출금을 하겠다 그러니까 꽉 막혀버렸습니다. 출금 정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코인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멀쩡한 프로젝트들까지도 공격을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런 유형의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재점검을 하면서 구조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공격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장에 충격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탄탄한 코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름 의미 있는 소식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나요? 많이 보던 장면이죠. 상호 관세를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이때부터 코인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호 관세 어떻게 판결이 났죠? 대법원에서 이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다 돌려줘라. 어떻게 돌려주나요? 소송 걸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이게 좀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자, 미국 정부가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부가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따라 최대 1,65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 오늘부터 기업들은 새로운 세관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300만 건의 화물에 걸쳐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승인될 경우 환급금과 이자는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1,660억 달러.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에 뿌려진다라는 의미예요. 미국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저같이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관세로 삥 뜯어갔던 거 돌려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공짜로 돈을 제가 받게 되면 이거 갖고 뭐 할까요? 뭐 다 아시잖아요. 공짜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뭐 할지는. 자,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진정을 하고 이성을 찾아서 좀 이성적인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 의장 좀 잘해줘야 되는데 빨리 이번에 제롬 파월이 마지막 한 번 또 뭔가 해주고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실 임기가 시작하는 사람이 더 파워가 있죠. 대통령도 당선인일 때 더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이 연준 의장이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매끄럽게 우리들이 원하는 쪽으로 잡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짜 돈이 막 뿌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도 있고 팁 나눠주기로 했고 팁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환급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짜 돈으로 연결이 되면 시장에 좀 유동성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한 부분도 있죠. 미국 시장이 지금 매우 불안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이 크레딧 카드 빚을 못 갚고 또 집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도 있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것도 부담감이 되고 있죠.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코인만 놓고 보자면 또 해킹, 또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가 역시 전체 그림, 그렇지. 아무리 해킹이 많아도 코인은 발전하면서 더 탄탄하게 밟아가면서 앞으로 전진, 앞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계좌도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